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립선 방광TV 일중환연 손기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이 어떤 기관이고 또 전립선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이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난소와 자궁이 있는 반면에 남자에게는 전립선이라는 그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전립선을 전립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전립선 액을 분비하는 샘이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 전립선의 가운데로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지나가고 있고 또 사정관이 그 요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이나 이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게 전립선이죠. 무게는 약 15 내지 20g 정도 밤톨 모양의 아주 부드러운 조직체인데요. 20대부터 조금씩 커지고 50대 이후에는 전립선 조직이 과다하게 증식되어 전립선 비대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정액성분의 약 30% 정도를 생산하고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소변을 배출하는 요로에 감염을 예방하는 작은 조직이지만 남성들의 성기능과 감염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립선의 염증이나 크기가 커지는 등 그 문제가 생기면 각종 소변 장애와 통증, 성기능 장애를 겪게 됩니다. 전립선의 4대 특징과 그 3대 대표 질환을 잘 이해하고 구분할 수만 있다면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 초반부터 발달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호도할 정도 크기로 이제 안정이 되는데 평생에 걸쳐서 남성 고유의 비뇨 생식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소변과 성기능에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주는데요. 물론 전립선이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액성분의 생산이나 요로 감염의 예방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골치 아픈 일이 나타나는데요. 소변이 불편하고 통증이 유발됩니다. 당장은 그 배뇨장애 통증, 심리적인 그 우울감, 바로 전립선으로부터 비롯되는 증상들입니다. 셋째, 전립선은 점점 나이가 들면 남성 누구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중년기가 지나면 대부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의 신체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50대 50%, 60대 60%, 7, 80대에서 7, 80%까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신의 연령대가 바로 발병률이 된다는 이 말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질환 구분이 쉽지가 않아서 일반인들이 구분하고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소위 말해서 병이 악화되면 증상이 비슷비슷해서 막상 증세를 느낀 환자들이 전립선 질환을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비대증의 경우는 만성 환자도 많고요. 또 전립선 조직 자체가 특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항생제나 변이제 같은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은 것도 만성으로 진행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항생제가 전립선 조직 내로 잘 침투가 안 되고 또 전립선 관의 개폐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반복적으로 그 소변의 역류로 증상이 완화된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효과 반응성이 아주 좋은 한약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노화가 되고 전립선 크기가 비대해지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염증이나 악성 종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갑자기 그 염증이 생기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고 염증이 재발하는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또 배양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그리고 증상이 없는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전립선염의 주요 증상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음부나 고환, 음경, 하복부 등의 아주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고 둘째는 빈뇨나 세뇨, 잔뇨,
야간요 등 소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는 조루, 발기력 약화 등 성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요. 넷째는 염증성 질환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 이런 증상들은 모두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재발이 잦고 만성으로 진행되면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20, 30대부터 70대에도 전립선염으로 치료받는 환자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평생 조심해야 될 질환이 바로 전립선염입니다.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병리적으로 전립선 세포의 과다 증식으로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상적인 전립선은 호두알 정도의 크기인데 나이가 들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해서 심지어 주먹만한 사과 크기로 비대해지면 전립선 내부를 지나는 요도를 눌러서 각종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고 또 잔여감이 생기고 소변 볼 때 힘을 많이 주게 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려운 배뇨 증상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방광 속에 소변이 정체되면서 요로 감염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신장에 소변이 차는 수신증이 발생해서 신장 기능에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병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전립선암인데요.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증식 속도가 느리고 초기에는 무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견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각종 배뇨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잔여감,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혈액 검사로 PSA 수치를 체크하고 조직 검사로 확진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을 진단받게 되면 방사선 치료,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 등의 호르몬 치료, 또 항암 화학 요법 등이 다양하게 시행이 되는데, 결국은 그런 치료일 자체가 좀 낮고 항암제 자체의 부작용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이가 된 경우에는 효과 지속 기간이 짧고 예후가 불량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현재까지 적절한 치료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일중음이라는 처방으로 BU145, PC3 등 전립선암 세포를 60 내지 70% 이상 성장을 억제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 논나무 축출액을 이용한 일중 항암액은 전립선암에 아주 특이적이고 우수한 항암 효과를 확인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암 역시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족력이 있다면 40대, 아니라면 50대부터 매년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PSA 수치를 체크해보고 직장 수지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발견의 그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그 환자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구분하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전립선염과 비대증은 비슷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분들이 구분하기가 어렵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립선염인지 비대증인지를 우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은 대략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나이나 염증 유무, 증상의 차이, 검사상 전립선 모양의 변화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나이로 어느 정도 전립선 질환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빈뇨나 잔뇨, 세뇨, 급박뇨 등 다양한 그 소변 증상이 나타나면 전립선 비대증을 우선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둘째는 가장 중요한 증상의 차이입니다. 일반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분점인데요. 바로 통증의 유무입니다. 전립선염은 소변 증상 외에도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통증이,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증상이 나타나지만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립선염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 유형은 주로 회음부가 묵직하고 골반 통증이나 성기의 통증, 또 사정시 찌릿한 사정통을 동반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의 유무입니다. 전립선염은 말 그대로 다양한 원인으로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대증은 노화로 전립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전립선 마사지 검사로 전립선에게 백혈구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면 구분이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립선 모양의 차이입니다. 병원 검사와 진단의 영역인데요. 전립선염은 본래의 전립선 모양에서 전체적으로 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타원형의 부은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조직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가 커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혈과학적으로 전립선은 전방 섬유근 간질이라는 부위가 있고요. 중심대, 또 이행대, 말초대, 또 전립선 조임근 용역 이런 부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평생 성장이 지속되는 부위로 전립선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T존이라고 불리는 이행대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요. 참고로 전립선 암의 경우는 주로 말초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나이나 통증의 유무 등 증상 차이로 전립선염과 비대증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염증의 유무와 전립선의 모양과 크기 등 정밀 검사로 정확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전립선 질환으로 고민이 있거나 고생을 하시는 많은 남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